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3년교수 이원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 과목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습득한 전공 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력과 실무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님이 매칭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과 학생, 학생과 업체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매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0년 1학기 캡스톤 결과 파일을 보신다면 아래 뒷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스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의 과목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팀별로 전문성 있는 교수를 배정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를 노출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한 교수님이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다면 지금은 프로젝트별로 담당 교수님을 지정을 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연결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업 운영을 위해서 2가지 교수님이 필요해서 2가지 체제의 교수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목을 전체 관리하는 대표 교수와 팀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교수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교수님은 과목의 운영 안내, 주제 선정 및 취합, 팀별 지도교수 및 기업 매칭, 공모전 안내, 특강 등을 지원을 합니다. 빅데이터, 콘텐츠 IT, 소프트웨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스마트 IoT는 김진국 교수님께서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팀별로 지도교수님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팀별로 지도교수님들은 팀별 과제의 수행을 지도하고 학생별 기여도 및 출석 점수를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성적 평가를 위해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여도 10점과 출석 점수 10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학기 말에 제출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학기 중 팀장과 대표 교수 간의 카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카톡방에 알려줄 거고 특별히 일반 학생들은 깃을 통해서 안내 사항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스톤 결과 발표에는 산학협의회와 일정을 맞춰서 협의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님들이 캡스톤 결과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팀에 대해서 모두 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주제 공모 여러분들 하셨고요. 매칭 기반도 마련됐고 팀별 매칭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팀별로 교수님과 매칭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미팅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연락을 했는데요. 최근까지 안 해서 금요일 날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칭이 완료되었고요. 그 학생들이 매칭된 학생들이 지도교수님과 만나서 주제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지 운영한 방법들을 논의한 후에 캡스톤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과제들은 전부 다 깃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깃을 통해서 깃에 대한 평가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깃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깃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깃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그 신청서에 깃 주소를 제출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엔 팀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팀별로 운영을 할 때 업체분들을 모시고 기업체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기업체 특강은 여러분들과 매칭된 기업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기는 어렵고요. 구글 클래스 미팅을 이용해서 기업체 특강을 합니다. 기업체 특강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문 보고서나 회의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성적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팀별 운영을 할 때는
대표 교수하고 이제 팀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교수는 계속해서 어떤 행사와 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실제 팀별 운영은 지도 교수님과 함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보고서 제출은 2010년 10월 16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산업체 참여, 자문보고서 등은 12월 11일 날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에는 2012년 10월에 결과 발표를 하고요. 모든 팀들이 다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도 빠짐없이 결과 발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는 사업단 홈페이지 캡스톤 디자인 클릭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기간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지된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문 및 회의록은 별도로 메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문보고서 및 회의록은 외부 업체의 분의 특강이 있은 뒤에 제가 각 팀별로 제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제출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합니다. 제출 화면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깃을 통해서 공지사항 및 진행 점검을 합니다. 깃을 통해서 항상 캡스톤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진행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깃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깃 내용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 수업 코드가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 수업 코드가 없어도 특강이나 이런 걸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 클래스 수업 코드를 신청해 놓으면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글 수업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구글에 대해서 계정을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것들이 우선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깃에 들어와서 진행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내용들은 깃에다가 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들어가서 그 깃을 보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깃에 대해서도 중간고사 평가, 기말고사 평가 2번을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깃을 잘 만드셔서 깃에 대한 성적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림대 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오픈소스 교육센터 깃이 있고요. 찾아가는 깃세미나, 이전 학기 캡스톤 디자인 깃, 캡스톤 디자인 우수 깃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서 깃을 만드시면 되고요. 깃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출석과 기여도에 대해서 10점 평가를 합니다. 깃은 중간, 기말해서 중간 5점, 기말 5점에서 저희가 대표교수가 평가를 하고요. 중간 보고서 제출한 뒤에 바로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도 제출한 뒤에 평가를 하고 중간 보고서, 자문 보고서 회의록 해서 평가를 하고요. 결과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발표는 50점으로 해서 산업협의 기업 대표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모든 점수를 합산을 한 것을 각 전공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같은 팀에 있다면은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기말, 신청서, 중간보고서, 자문보고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깃 신청서, 중간보고서, 자문보고서, 결과보고서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빵점이고요. 제출을 했을 때 서식에 잘 맞게, 요건에 잘 맞게 하면 만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의 없게 하거나 10페이지까지 하라는데 5페이지만 한다거나 하면은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크게 성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종 결과 발표에서 여기서 성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지 않는 교수님 또는 외부 산업체 대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창성, 얼마나 참신한가, 기획성, 그다음에 우수성, 완성도, 발표력 등을 합산을 하여 50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수팀에 대해서는 우수팀에 대해서는 그 상장도 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후 성과 관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캡스톤 팀이 지원해서 공모전을 안내하고요. 여러분들 만드신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 팀들 공모전이나 이런 데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2학기 때도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작품이 있는데요. 1학기 때 최우수가 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수 작품들에 대해서는 창업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다음 학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사용기간이 2020년 10월 30일까지 모두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팀 아이템과 관련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출장비, 자문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계획에 되지 않는 항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사무용품비 지출 시 사전 승인 제출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산성 물품 이런 것들은 지원 불가하고요. 연구비 카드 사용 후 해당 지출건을 주말을 제외 7일 이내 활동비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까지 월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재료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 승인 신청서가 필요로 합니다. 프로젝트 신청상에 필요로 한 재료비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가지고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나 기계 등 자산성 물품 및 완제품 범용성 구입은 불가하고요. 거래 명세서에 구매한 내역, 수량 및 단가, 품목명 등을 명세해야 합니다. 그 카드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으니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비는 외부 전문가로서부터 받는 거고요. 시간당 10만원으로 일일 최대 2시간까지 합니다. 이 자문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개별 팀별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했을 경우에는 자문비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팀별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자문비보다는 주로 회의록을 많이 작성하실 겁니다. 유인물비는 아래와 같고요. 세미나 개최비와 참가비도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문서 있으니까 그 문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비도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구입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팀을 꾸리시고 문헌구입을 해서 동일도선 한 권 이상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일도선 한 권 이상 구입을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만 사실 수 있고요. 동일도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헌구입비도 열심히 사용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업단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책 구입하여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예산 집행서 작성 요령은 활동비 1인당 20만원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실행 예산서 제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변경서를 제출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활동비 정산서는 연구카드 사용 시 사용의 날짜별로 정산서 제출하고 미지출 시 다음 결제권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내에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월 말일 때는 반드시 구입을 하고 지출을 하고 정산서를 25일 이전에 제출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제 제출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캡스톤 프로젝트 신청서입니다. 이 프로젝트 신청서는 캡스톤 디자인 전체 양식에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들 git 주소에 들어가면은 도큐먼트에 있습니다. 도큐먼트에 들어가면은
2002년 캡스톤 디자인 전체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소속할까 하시면 되고요. 참여 기업에 관련돼서는 각 팀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 예산과 팀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별점 1-1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점을 보시면 별점 1하고 1-1,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점의 앞번호가 같으면은 같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다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팀명, 과제명, 과제명을 한글로도 써야 되고요. 영문으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제명을 만드실 때 반드시 과제명 한글명과 영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요를 쓰시는데요. 선정 동기 이런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깃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깃 주소를 등록해야지만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깃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신청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목표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기대 효과를 작성하신 다음에 추진 일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도 깃 주소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한 프로젝트에 사용한 오픈소스가 있다면은 어떤 오픈소스들을 사용한다는 내용들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점 1.2는 캡스톤 디자인 세부 인원 현황이고요. 세부 인원 현황은 각각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 예산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셔야 캡스톤의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활동비 변경 신청서, 또 활동비 정산서, 그 다음에 증빙자료 첨부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단의 최유정 선생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들 지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보고 신청서나 이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결과보고서는 한글 영문 작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를 요약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글로 요약하는 것과 영문으로 요약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한글로 영문으로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오픈소스 사용했던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10페이지 내로 작성하는 것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너무 작거나 너무 많지 않게 10페이지 내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통해서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연락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여러분들께서 교수님과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할지를 잘 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